내가 어린 시절에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위에 더러운 것이 많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마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좀 더러운 구석이 많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모욕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보더라도 정말 비주류 노선을 쭉 걸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이호철 우리 수석은 노무현을 연상시킨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비주류로서 그 소외감, 이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영역에서도. 유시민 전 의원이지요. 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도- 유시민 작가라고도 많이 이분도 부르죠. 비호감이잖아요. 예, 이분도 보면은 정치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계속 수없이 말을 바꾸고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윤석열 검찰공화국으로 자칫하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한때 자기 말 바꾼 것이 쉽지 검찰공화국을 가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건 큰 죄악이다. 다른 부분도 또 짚어보면요. 최근에 이제 가족사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생이 비천하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시장의 화장실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받고 휴지 팔고 살았습니다. 저희 큰형님 건설노동 하시다가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 잘라졌습니다. 제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누가 흉보더군요. 그 집안이 엉망이라고.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제 출신이 비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는 감성팔이 국민 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비천하다고 표현한 것은 스스로를 이제 어린 시절의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 용어를 뭐 어떻게 썼든 저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내가 어린 시절에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위에 더러운 것이 많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마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좀 더러운 구석이 많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모욕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저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자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도 그 양식이 없어서 굶어서 우리가 양식을 갖다 준 집도 있었거든요. 그 집에 무려 7형제나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곧고 바르고 아주 선량하게 자랐어요. 더 나아가서 마치 자신이 부도덕한 면, 자범 수준의 전과가 많고 온갖 구설에 오르내리고 한 것이 자기 탓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잘못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자랐는데 거기에 그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야 가정교육이 문제다. 따돌림.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니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왜 형수한테 그런 쌍욕을 했느냐, 형한테는 왜 그런 쌍욕을 하고 정신병원에는 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가정교육이 문제다. 뭐 이러니까 비주류 삶에 대한 비주류에 대한 공격 이런 걸 방어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보더라도 정말 비주류 노선을 쭉 걸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이호철 우리 수석은 노무현을 연상시킨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이재명 후보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처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연을 맺고 그때부터 사실은 많은 인연을 맺고 자주 만나고 광주에 5.18 때 오면 반드시 저를 찾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비주류로서
그 소외감, 이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비주류에 대한 서러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방어 의식이 발동합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에 대한 대항, 방어를 하다 보면 좀 오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수성님 유복하게 살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유복했어요. 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저는 저는 거칠게 살았어요. 저는 힘들게 살고 또 비주류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거짓말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호철 그 전 수석이 그런 표현했다면 그 상당히 유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렵게 살아도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비천하다는 표현을 하면 천하게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부모님을 갖다가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환경이 그렇다. 아니 환경이 그럼 어려웠다면 되죠. 표현 자체가 비천하다는 표현이 사전적 의미가 뭐 지위나 신분이 낮았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원망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종의 그 전형적인 건 감성팔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책임을 정말 비겁하게 부모님이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저는 그런 행위는 아주 비겁한 행위다. 제가 그때 시장 통해서 메타버스 갔다가 할머니 붙잡고 약간 울고 난 다음에 제 옆에 차 타고 왜 그랬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의 어머니가 원래 그 시장 통해서 화장실에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받는 걸 하셨던 분인데 시장통에 쪼그려 계신 할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울컥 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뭐 이것을 본인의 표현이 비천하다고 했으니 부모를 무시한 거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고 뭐 그것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삶을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후보라는 생각은 저는 중요한 게 생각 들고 또 그런 분들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까 우리 그 조경태 의원님도 어려운 게 살았다는 말씀할 때 그러면 저분 보면은 그 지역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우리 어려운 삶 이해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공약을 너무 자주 바꾼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공약 후퇴 이런 태도 변화가 유연함이냐, 뭐 실용적인 거냐, 아니면 무책임한 거냐. 사실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예비 후보 때 민주당의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아마 했던 공약들일 거예요. 민주당 그 지지자들을. 그러고 나서 국민들 표를 의식해서 또 공약을 또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윤석열 후보한테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공약들을 몇 가지를 좀 주문을 했어요.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겠냐.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비록 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은 안 됐지만은 후보의 공약이 이렇게 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모습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자꾸 바뀐다 근데 바뀐 거 없어요. 기본소득 공약은 여전히 공약이고요. 재난지원금은 현실적 지혜를 모아서 우선 급한 대로 먼저 주자라는 국민적 소리를 들었던 거고 경선 후보 때 자기 생각이 있고 당의 공식 후보가 되면 당의 정책과 또 견주어서 공약을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1호 공약은 디지털 관련 공약이 1호 공약으로 던져졌던데 공약이라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나쁜 정책, 좋은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걸 우선해서 먼저 할 거냐의 정책만 존재한다. 물론 반인륜적인 공약이나 정책 빼고 그런 점에서 자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뭐가 바뀌었다. 안 하던 걸 하고 하던 걸 버렸다. 이렇게 보는 건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는 표가 되면 거왕된 공약이라도 했다가 조금 비난이 있으면 곧바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내고 심지어 상대 후보의 공약이라도 데려와서 자기 것처럼 또 막 가장하고 그러니까 표매를 저희가 좀 절박하죠. 근데 뭐 원칙으로 뭐가 바뀐 건 아닌데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반대로 안 바꾸면 쟤네는 독불장군이라고 또 이야기하실 거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정책은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만 유연성도 동시에 가지는 게 정책이라고 봅니다.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원래는 정치 비판 그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총선 끝나던 날 이제 앞으로 좀 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1년 반 넘게 좀 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제가 세일즈 하러 나온 건 아니다.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 정도 얘기도 못하면 뭐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없죠. 유시민 그 전 의원이지요. 이거 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도- 유시민 작가라고도 말했죠. 이분도 비호감이잖아요. 예. 이분도 보면은 정치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계속 수없이 말을 바꾸고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윤석열 검찰공화국으로 자칫하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한때 자기 말 바꾼 거이 쉽지 검찰공화국을 가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건 큰 죄악이다. 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 비평으로 뛰어들었고 유시민 또 작가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바른말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는 바른말은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큰 도움이 원군이 될 겁니다. 예. 원래 그 이재명 후보를 돕던 분이 이제 황교익 그리고 가끔 등장한 추미애, 조국 이분들로는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등장하셨는데 판단은 많은 분들이 전부 좀 다르겠지만 민주당도 거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남은 분들이 저런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차기 정부를 만약에 민주당이 구성한다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지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뭐 예, 이제 사람 뭐- 오다가 캠프 만든 사람들. 아니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른 소리 한 분들은 다 도망 나왔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도 아마 그래서 우리 당 분들 많이 모셔가서 선대위 꾸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전에 국정농단 했던 분들만 주로 남아서 선거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이게 공격하는 게 정당한 공격도 있습니다만 비아냥으로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약간 분노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이야 여야 사이에 공론도 하고 반박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후보를 놓고 너무 비아냥거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장관이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라고 보고 이게 단순히 이 흐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이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라디오 출연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인 교감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뭐 아직까지도요? 저희랑은 무슨 캠프 차원에서 뭔가 역할을 나누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데 제가 주변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예. 좀 너무 비아냥되는 거다 이런 판단들은 좀 하고 있다라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 비아냥의 대명사는 바로 유시민이죠. 예, 유시민 이분이 깜족 대왕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그 아주 그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인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대구의 수성을에 그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자기는 떨어지더라도 대구에 뼈를 묻겠다 했거든요. 대구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 해놓고 떨어지고 나서 한 얼마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신뢰성이 안 가고 말 바꾸기 하고 자꾸 본인을 이렇게 숙이고 감추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너무 많이 닮았다.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이분들은 둘 다 닮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